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입니다. 연인 간의 다툼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문제이지만 폭행 등의 행위가 발생되었을 때는 형사사건이 됩니다. 연인이 바람을 피우거나 연락을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는 것에 화가 나서 폭행, 감금, 협박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구속될 위기까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을 때 참작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면 위기를 잘 넘길 수도 있는데요. 데이트 폭행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의 젊은 연령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친구 감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 전력이 남을 수 있다는 문제를 고려하여 변호사와 일찍이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들어 연인 간에 발생된 감금, 스토킹 사건이 살인이라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증가하여 사안이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데이트 폭행 중 하나인 여자친구 감금 혐의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금 혐의로 받게 되는 처벌은 형법에 따르면 사람을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때 가혹행위를 하였다면 중감금죄에 해당하여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본 규정에 따르면 가혹행위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주었을 때도 포함합니다. 감금한 상태에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거나 의식주를 제때 공급하지 않았을 때도 가혹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혹행위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금치상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므로 구속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감금 행위는 감금하였다고 하면 쉽게 떠올리는 이미지가 문을 잠그고 몸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밖의 소극적인 행위로도 감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몸을 결박하지는 않았으나 밖으로 나가려는 여자친구를 힘으로 끌어내어 못 나가게 하였을 때도 감금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탈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곤란한 때에도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감금죄가 성립되려면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신체활동의 자유가 침해되었어야 하는데 자유가 박탈된 상태가 일시적이었다면 감금 미수에 그칩니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지만 수위가 다릅니다.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감금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해당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감금죄가 성립됨에 있어서 장소는 크게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일례로 자동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 출발하여 내리지 못하게 한 사건도 여자친구 감금 혐의로 처벌되었습니다. 성지 파트너스의 사례, 처벌을 각오하고 여자친구를 감금하였지만 20대 중반 남성인 A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B씨와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먼저 취업에 성공하면서 두 사람의 사이는 멀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었던 A씨는 시험에 붙지 못하여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B씨가 한밤중에 A씨가 모르는 남성의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가 난 A씨는 B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B씨가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하였습니다. B씨는 감금된 3시간 동안 A씨의 자해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았으며 물건을 던지는 행위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큰 소리가 나자 이웃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A씨의 감금 행위는 저지되었습니다. A씨가 자포자기한 상태로 처벌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기에 A씨의 부모님께서 저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면담하였을 때 A씨는 처벌받을 각오로 저지른 일이라며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상관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로 경찰 조사에 임한다면 선처의 기회를 잃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A씨의 사정을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힘든 사정이 있다고 하여 A씨의 범행이 미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에서 정상 참작할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A씨는 변호인과 장시간 상담을 한 끝에 B씨와 합의에 이르고 적극적으로 본 사안을 해결해 나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다만 A씨가 직접적으로 B씨에게 연락을 취할 경우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변호인이 직접 B씨에게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B씨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며 A씨의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재판부에 A씨가 여자친구인 B씨를 감금하고 자해 협박을 하여 두려움을 유발하였으나 B씨와 깊은 관계에 있었기에 직접적으로 상해를 가하지 않았음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공무원 준비를 하여 자존감이 매우 떨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 사건을 일으켰으며 A씨는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성실한 청년이란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인 B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선처도 탄원하였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A씨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에 처하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여자친구 감금 혐의는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되는 추세임에도 변호인의 조력으로 A씨는 선처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처벌을 각오하였더라도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험합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감정은 미루어두고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잘못된 인연으로 평생 고통받는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실수를 발판 삼아 더 나은 앞길을 도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데이트 폭행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양형 입증에 힘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